안녕하십니까. 대구국제고 교사 안진표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6회라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지원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6회 지원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시 모집 지원과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기본적으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의 기간 동안 각 대학별로 3일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대학별로 원서 접수 기간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몇 개 대학만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0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로 3일간 운영을 하고요. 경희대학교는 9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4일간 운영합니다. 경북대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5일을 다 활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대학별로 마감 일자도 다르지만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보면서 지원을 고민해보겠다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각 대학별로 다른 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도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은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결정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고3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내신을 마무리하면서 6월 3일에 치러졌던 6월 모평 응시 결과로 그동안 희망하셨던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셨을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 전에 9월 3일 치르게 되는 9월 모평 시험 성적표는 그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가채점 결과로 다시 한번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가능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수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한 대학에서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의 경우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일부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지원 대학을 먼저 정해놓고 수능 시험을 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수능 성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년간 N수생 유입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수능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이런 큰 시험을 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해왔던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수시 지원에 매우 유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 수험생 유형별 지원 전략 알아볼 텐데요. 수험생들의 유형은 실제로 다양합니다.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거나 학생부 관리를 비교적 잘하는 학생도 있고요. 내신 성적보다 평소 수능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잘 나온 학생도 있습니다. 내신이 어느 정도 되고 진로 희망이 비교적 뚜렷해서 학생부 관리를 잘 해온 학생이 있다면 교과 전형이나 학종 지원도 가능한 반면에 내신보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더 잘 나온 학생이라면 대체로 정시 지원까지도 고려하고 있어야 수시 모집에서는 논술 전형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본다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기회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수시 6회 지원 기회를 다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N수생으로 처음부터 정시 지원이 목표인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혹시 수시 지원 기회를 추가로 활용할 방법이 있을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6장 원서를 쓸 수 있지만 수험생 평균 5개가 되지 않게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수험생들이 어떻게 원서를 썼는지 전년도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사례처럼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학기술원 플러스 알파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7회, 8회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은 수시 모집에서 6회 미만으로 지원하기도 했죠. 아마 최상위권 2개의 대학을 추가로 지원한 걸 보니 정시에서도 강점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수시 납치를 염려한 지원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4+2라고 하는 표준 대입 전형 체제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크게 4가지, 정시에서는 수능 실기 이렇게 해서 대략 2가지 방법으로 선발하게 되는 체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시 모집에서는 주로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게 되는 반면에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인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실기 실적, 특기 전형 등 조금 더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중에 비교적 내신을 잘 관리해온 학생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1학년 때부터 비교적 진로가 뚜렷해서 관심 분야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내신은 좀 부족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논술 전형을 지원해 볼 수 있는 조금 더 다양한 지원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수시 모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의 다양한 지원 기회를 우리 수험생들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대입에서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무전공 선발 확대입니다. 학과나 전공을 바로 선택해서 지원하는 경우와 달리 일정 기간 다양한 학문 분야를 경험하고 탐색한 뒤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전공을 배정받는 방법은 보시는 유형 1과 유형 2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유형 1은 자유전공으로 들어와서 2학년 진급 시에 대학 내 다른 전공을 조금 더 폭넓게 선택해서 옮겨가는 것이고요. 유형 2는 해당 단과대학 내 학과만 배정받을 수 있는 조금 좁은 개념의 자율전공입니다. 대학에 따라서 자율전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율전공이라고 하는 등 다양한 이름으로 명칭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는 모집 요강을 참고하셔서 정확한 모집 단위명 그리고 전형 명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세대 사례를 보겠습니다. 진리자유학부라는 무전공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음악대학, 신학과 등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고 2학년부터 희망하는 학부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학종, 논술 전형으로 전체 115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이렇게 신설된 학과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적정이나 안전카드로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무전공학과를 희망하신다면 대체로 어떤 학과를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기피하게 될지 학과의 선호도 정도를 미리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학의 무전공학과의 위치가 결국은 학생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전공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전 연도 입결이 있는 대학은 그 입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관계없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이런 무전공학과를 어떻게 선발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동안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해 왔었습니다. 그중 진로 역량이라고 하면 전공 관련 교과를 이수하고 공부한 노력,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의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등 그런 경험을 학생부 전체를 통해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유전공학부는 사실 특정 진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로 역량으로는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표를 만들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건국대는 성장 역량이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해서 자기 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을 평가한다고 가이드북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과와 달리 무전공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진로 희망이 뚜렷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사실 가능하고 그간 자기 주도적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율이나 동아리나 진로활동 등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쌓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율전공학부 같은 무전공학과를 지원하실 때 한 가지 확신하실 사항은 입학 후 꼭 원하는 학과, 전공으로 배정받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어떤 학과에 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희망하시는 다양한 대학들이 있을 겁니다. 희망하는 6개 대학 학과를 순서대로 한번 쭉 적어 보시면 아마 가장 위에 있는 1번 대학이 여러분이 가장 합격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일 겁니다. 저는 늘 학생들에게 1번보다 사실 5번, 6번 카드를 어떻게 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물론 3, 4번 정도 라인에서 내 성적에 알맞은 적정 대학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지난 3년 동안 입시 결과를 봤을 때 내 성적에 합격한 사례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거나 아니면 추가 합격한 사례라면 사실은 결국 상향 지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직 정시기회가 남아있다 보니 수시에서는 안정 지원보다는 적정 지원을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상향 지원을 주로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유의하실 사항이 우리 고3 학생들은 아무래도 나의 수능 성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6월 모평과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그동안 치러왔지만 본 수능 시험에서 N수생들의 유입이 더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시 지원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수시 지원에서는 특히 5번, 6번 카드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수시에서 5번, 6번 카드의 경우 학생들이 수준을 낮춘다. 수시 납치되고 싶지 않아 라면서 쓰고 싶지 않은 대학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라인을 결정하실 때는 6월 모평 치고 6월 모평 배치표 또 9월 모평 치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채점을 통해서 9월 모평 배치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내가 정시에 지원한다면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안정성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5번, 6번 카드를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정시 상황이 전국적으로 거의 20% 정도만 선발 인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정시 합격자들이 많은 수가 N수생들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면 우리 현역들은 조금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5번, 6번 대학이 나의 수준을 낮춘다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정시에 그 대학에 갈 수 있긴 한데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는지 여부도 사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시 모집에서 모두 실패하고 정시 상담에 온 학생들을 만나보면 수시에서 모두 상향 지원만 한 학생들이 많고요. 설령 그 대학을 정시에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적성에 맞지 않는 인문계열 교차 지원을 해야 한다거나 비인기 학과로 많이 낮춰서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학에 입학한 후 전과를 해야 하는 그런 결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9월 모평시험 결과를 참고하고 학교 상담을 통해서 보다 신중하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뜻한 대로 나오지 않아서 일찍이 정시로 마음을 먹은 학생이 있다면 그래도 이번 수시 모집에서 나에게 맞는 논술 전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면 자연계열은 주로 수학 논술이 많은 편이고요. 인문계열은 국어사회 통합형 논술 유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한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 기출문제, 경향성을 한번 보시고 응시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으로 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도 일단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 지원해보고 수능 시험 치고 응시 여부를 생각해보는 수험생도 많은 편입니다. 논술 전형에 2개 이상 대학에 지원하신다면 우선 논술 시험 날짜가 겹치지 않는지 보셔야 하고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대학의 출제 경향성을 미리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 대학의 논술 전형의 선발 방법 그리고 시험 범위입니다. 중앙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대는 논술 시험 성적 70%를 반영하고 학생부를 30%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학생부는 내신 20%, 출거 10% 반영입니다. 내신 등급별 급간 차이도 매우 미미해서 교과 성적 반영은 영향을 그리 많이 주지 않습니다. 논술 전형은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논술 성적 순위로 선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할 때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주는 대학이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경영경제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술 2문항과 수리 논술 1문항이 있다는 것,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 교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살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지원이나 상향지원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또 모집 인원이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다면 최근 3년간 정도의 입결 데이터를 보셔도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다 같이 참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년 고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인지 상향인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학종이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향 지원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학종의 경우에는 학생부를 평가하는 전형이다 보니 원래 어떤 학생들이 어떤 학생부와 경쟁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입시여서 적정으로 지원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 역시 특히 수능 시험이 처음인 우리 고3 학생들의 경우 실제 본 수능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 잘 알 수가 없다 보니 아무리 높지 않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쉽게 적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전형과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전형이 있다 보니 그런 점들도 고려해서 원서 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경쟁률을 참고하시게 됩니다. 경쟁률을 참고하실 때는 이 점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 시의 경쟁률은 실시간으로 계속 마감 시간까지 공개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만약 마감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경쟁률을 대학이 계속 보여준다면 막판 눈치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자칫 무분별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폐단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대학별로 경쟁률 공개가 마감되는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률은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오후 1시 또는 2시에 공개하고 마감 시간까지 블라인드 됩니다. 마지막 공개 경쟁률이 현저히 낮다가 블라인드 시간 동안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원서 접수 최종 마감 시간까지의 경쟁률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결과를 예측하기 조금 어렵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시 전형에서는 지원 자격이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만약 특별 전형이나
졸업 연도에 제한이 있는 전형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에서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또 그에 따른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추천 전형이나 교과 전형인 경우에도 재학생만 가능한 전형인지 몇 년 전 졸업생까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때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 그리고 사탐, 과탐 이런 수능 영시 영역의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부 자연계열 학과인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 그리고 과탐에 제한을 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응시하려는 그 수능 영역이 지원하는 대학의 모집 단위에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시 지원을 결정한 대학은 어떤 양식이든 여러분들이 대학별 일정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 전형인지 또 일괄 합산 전형인지, 단계별 전형이라면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언제인지,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기간이 언제인지, 면접일은 언제인지, 또 합격자 발표일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대학별로 잘 정리해 두신다면 차분히 수능시험 준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순위대로 배치를 한번 해보는 것은 만약 합격한다면 내가 어떤 대학에 등록할지 우선순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 합격자로 발표가 나지 않더라도 추가 합격이 되어도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주신다면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 지원 이외에도 추가로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과학기술원 대학들도 있고요. 조금 더 다양한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문대학 역시도 수시 6회 지원해서 플러스로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최근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열,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첨단 분야도 인기가 높은 편인데요. 취업이 빠르게 잘 되고 전공이 다양하다는 것도 전문대학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전문대학교의 원서 접수 기간은 4년제 일반 대학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은 9월 8일로 동일하지만 9월 30일까지 조금 긴 편이고요. 또 11월에 한 번 더 2차 수시 모집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를 하시고 난 후 간단한 수험생 유의사항입니다. 수능시험 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학생도 참 많습니다. 원서 접수 때 기재한 연락처는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격자 발표나 그리고 아직 중요한 추가 합격 전화 통보 같은 그런 중요한 절차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으로 원서를 작성하셨거나 여러분의 연락처가 변경된다면 해당 대학 입학처로 다 통보해 주셔야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당황스러운 사태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구 학생 여러분, 올해 역대급 더운 여름을 수능 시험도 준비하면서 수시 모집 지원을 고민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본 만큼 좋은 성과도 있으시길 항상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